뭐 하는 거야 지금? 붉게 상기된 얼굴의 중년 남성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거칠게 문을 닫으며 소리쳤다. 누구라고? 손흥민이라고? 내 알바 아니야? 여긴 내가 먼저 픽업을 기다리던 자리라고. 고객님, 잠시만 진정해 주세. 저희가 순서대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스태프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당황한 표정으로 달려와 중재하려 했다. 진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봐, 당신들 제대로 일 안 해.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데 저 사람부터 뭘 자꾸 우대해주나. 제가 우대받으려는 건 아닙니다. 손흥민이 짐을 살짝 들어 보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단지 이미 예약된 차량을 찾아야 해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예약이고 뭐고 난 상관없어. 난 지금 빨리 가야 한다고. 중년 남성은 다시 한번 불같이 화를 냈다. 야, 너 네가 대체 누군지 아냐고?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잠시 시선이 주변으로 옮겨지자 그 순간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다. 승객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속삭이기 시작했다. 저 사람 아까부터 성질이 엄청나더니 드디어 터졌네.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은데. 아, 저쪽은 손흥민 아닌가? 그러게. 근데 손흥민이 여길 왜? 그냥 일상적인 이동인가? 이 정도로 소란스럽게 구는 건 본 적이 없어. 저기 직원들 어떡하나. 기사님들, 여기 공간이 정말 한정적이니 천천히 이동 부탁드립니다. 확성기를 든 안전요원이 멀리서 안내하자 몇몇 차들이 간신히 차선을 바꾸며 기어갔다. 여긴 한국에서 가장 번잡한 공항 근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정도 혼잡은 처음이야.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매일 출퇴근 픽업만 전문으로 하는데 이렇게 시끄러운 일은 드문데. 다들 사진 찍고 있으니 조심해야지. 또 다른 승객이 휴대폰으로 슬쩍 영상을 촬영하며 중얼거렸다. 저 사람 어디 높은 관리직이라도 되는 모양이야? 글쎄, 태도 보니 꽤나 힘 좀 쓰는 사람 같긴 한데 듣기만 해도 불쾌하네. 저기, 근데 손흥민은 왜 여기 있어? 분명 국가대표 선수인데 이런 일반 픽업존에서도 대기하네. 하긴 해외에서 방금 귀국했다고 들었는데 일하러 온 걸까? 아니면 개인 일정인가 보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문제의 남성은 여전히 고함을 멈추지 않았다. 이봐, 당장 내가 예약한 차를 불러와. 왜 저 유명세를 앞선 녀석 먼저 태우려 해? 난 시간도 없고 여기서 오래 기다릴 이유도 없어. 그러자 스태프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고객님도 차량 예약이 되셨나요? 예약? 내가 누구인지 알면 예약 따위 없어도 다 들어줄걸. 남성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내가 이 공항 인근 회사 전무이사야. 아는 사람은 다 알걸. 신경 안 쓰고 배차 우선순위 정하면 어쩌려고? 그렇더라도 정해진 순서가 있음 다른 손님께서도 예약 차량을 기다리는 중이고 규정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제야 손흥민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저기, 혹시 제 차량이 도착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제 가방을 들고 한참 기다렸는데 안내를 못 받았거든요. 이봐, 너 뭘 그렇게 뻔뻔하게 부탁하고 있어. 네가 유명하다고 특별 대우라도 받으려는 거야. 나 먼저 해결해 달라고. 남성의 목소리가 더욱 거칠어졌다. 손흥민은 당황한 듯 잠시 말을 멈추더니 차분하게 대꾸했다. 유명인이고 뭐고 저는 정식으로 예약했고 제 순서가 됐는지 여쭤본 겁니.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서비스 신청을 했거든요. 얼마나 시끄럽게 언성이 오고 갔는지 이미 주변은 호기심 가득한 시선과 휴대폰 카메라들로 가득했다. 이거 다들 찍고 있는 거 아냐? 혹시 영상 찍어서 올리면 큰일 나지 않을까? 글쎄, 이미 SNS에 퍼지고 있을지도 몰라. 사람들은 슬쩍 거리를 두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상황을 놓치고 싶지 않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어휴, 이거 VIP 라운지 쪽에 계시다가 오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스태프가 손흥민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저도 그렇게 할까 했는데 오늘은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대중교통이나 라이드쉐어 이용해보고 싶어서요. 너무 시끄럽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넌 소란을 일으키고 있어. 여기 줄 서 있던 사람들 다 너 때문에 불편해하고 있다고. 남성이 다시 소리치자 주변에서 대놓고 야유가 터졌다. 아저씨, 그건 좀 아니죠. 말씀이 지나치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듣기 민망합니다. 남성은 그제야 주변의 반응을 의식한 듯 고개를 돌려 이리저리 노려보았다.
감히 나한테 훈계질이야? 너희가 뭔데? 거기에 한 젊은 여성이 크게 한마디 거들었다. 아니, 지금 다들 예약 순서대로 기다리는 건데 아저씨가 먼저 끼어드시는 게 문제죠. 그 순간 남성은 다시금 손흥민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야, 네가 손흥민이든 누구든 여기선 똑같아. 하지만 나는 이렇게 쓸데없이 오래 기다릴 시간 없어. 내 차부터 불러. 그러자 손흥민이 깊은 숨을 내쉬며 낮은 음성으로 답했다. 저도 고된 일정 마치고 와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건 마찬가지입니.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고 우리 모두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제 불쑥 군청 제복을 입은 교통관리요원이 다가왔다. 무슨 일입니까? 여기는 공공장소라서 지나치게 고성을 지르시면 퇴장 조치될 수 있습니다. 남성이 화를 사귀지 못하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 근방시설 지원금을 내가 주도해서 마련한 사람이야. 나를 강제로 쫓아낼 순 없을걸. 관리요원은 당황했지만 굴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대응했다. 개인의 신분과 무관하게. 규정을 어기시면 저희가 제재를 가해야 합니. 안전 문제도 있고요. 안전?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바로 그때 제복을 입은 다른 스태프가 조용히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선수님 차량이 곧 도착한다고 하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 감사합니다. 남성은 또다시 격분한 어조로 외쳤다. 차량이 곧 온다고? 그러니까 이놈이 먼저 간다는 거잖아. 고객님, 그분은 이미 예약이 확정된 상태고요. 고객님은 아직 차량 예약이 없으시다고 하셔서 조금 도와드리려 해도 시스템상 우선순위가 안 됩니다. 스태프가 난감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시스템? 이런 건 그냥 융통성 있게 처리하면 되잖아. 다들 내 눈치만 보면 될 텐데 왜 이래? 그때 주변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던 또 다른 사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도 예전에 회사 업무 때문에 이곳 픽업존에서 곤란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규정대로가 맞긴 하지만 가끔 VIP다 뭐다 해서 끼어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었는데. 바로 옆에 있던 중년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 그냥 새치기 하곤 하죠. 근데 오늘은 다들 스마트폰으로 촬영 중인 것도 있고 저기 손흥민 선수가 억울하게 당하는 걸 보니까 다들 참기가 힘든가 봐요. 그 사이 남성은 여전히 거친 말투로 불쑥불쑥 소리를 질렀다. 나 지금 시간 없어. 빨리 처리 안 하면 여긴 사장 날라가는 거야. 내가 이 지역 사업에도 영향력이 얼마나 큰 줄 알아. 이에 교통관리요원이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고객님, 아무리 바쁘셔도 질서를 지켜주셔야 합니. 지금 다른 승객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계시니 더 이상 무리하게 요구하시면 퇴장 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고.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보여줄 수도 있어. 말은 그렇게 해도 주변의 시선과 비판이 점차 거세지자 남성도 점차 기가 죽어가는 듯 보였다. 이거 네가 이렇게 유명인만 아니었어도 벌써 해결됐을 텐데 괜히 이목만 집중시키고 말이야. 손흥민은 꾹 참고 있던 답답함을 한 번에 토해내듯 말했다. 저도 이목받고 싶어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저도 그냥 한국에 돌아와서 편히 귀가하려고 한 겁니. 그리고 사람들은 규칙을 지키라고 있는 거지. 편법 쓰라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성이 비웃듯 코웃음을 치자 그를 둘러싸고 있던 몇몇 구경꾼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저기, 우리 모두 바쁜 거 압니다만 다들 줄 서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혹시 주차장이나 다른 차편을 알아보시면 빠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 굳이 여기서 이렇게 싸우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때 한 스태프가 남성에게 좀 더 다가서서 작게 속삭였다. 고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서 계속 고성을 지르시면 곧 언론에도 퍼질 수도 있습. 손흥민 선수 관련이라서 다들 관심이 높거든요. 그리고 소셜미디어로 중계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남성은 눈을 부릅뜨며 주변을 빠르게 살폈다. 언론? 소셜미디어? 이런, 내 이미지가. 차라리 지금이라도 원만히 해결하시는 게 좋습. 저희가 최대한 고객님께도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성은 뭔가 더 할 말을 찾으려 했지만 잠시 입을 다물고 곰곰이 생각하는 듯 보였다. 어느새 손흥민 쪽 차량이 도착했다는 안내가 들렸다.
스태프가 한 발짝 물러나 소리쳤다. 손님, 검은색 승합차 35가 233이 차량으로 도착했습니다. 손흥민은 순간적으로 주변을 살피더니 고개를 숙이며 사람들에게 간단히 인사한 뒤 준비된 차량 쪽으로 이동하려 했다. 그러자 남성이 다시 한번 그의 길을 막아섰다. 야, 그냥 가면 다냐? 사람이 이렇게까지 당했는데 사과 한마디 없어? 손흥민이 눈을 깜박이며 물었다. 사과요? 저야말로 중간에서 소란이 커져서 죄송합니. 하지만 제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남성은 뭔가 말문이 막혔는지 입만 뻥긋거리다가 아니야 됐어. 그냥 가. 대신에 두고 보자고. 하고는 손을 휙 뿌리쳤다. 경찰도 아닌 교통관리 요원들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다들 더 큰 소동이 일어나기 전에 상황이 정리되길 바라는 분위기였다. 결국 손흥민은 마지못해 차량에 올라타며 작게 말했다. 모두에게 죄송합니. 어수선해져서 죄송하고 다들 안전히 귀가하세요. 차가 움직이려는 순간 뒤편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안 돼, 가지마. 한 젊은 남성이 뛰어오며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밀었다. 손흥민 선수, 여기가 공항 맞으시잖아요. 혹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SNS 라이브 중인데 사람들이 왜 이런 시비가 있었는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손흥민은 창문을 내리며 짧게 대답했다. 별다른 건 아닙니다인지 일반적인 절차대로 기다리던 중이었고 서로 좀 과열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규칙과 질서를 지키면서 모두가 편하게 라이드 쉐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 죄송하지만 지금은 일단 이동해야 해서. 사흘 뒤 서울 시내 모 유명 호텔에서 열리는 캠페인 관련 미디어 브리핑 현장. 안녕하십니까? 관계자분들과 함께 간단히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매니저로 보이는 인물이 회의실 문을 열면서 안내했다. 그 안에는 공항 교통 담당, 라이드쉐어 업체 대표, 그리고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자연스럽게 화제가 되었던 며칠 전 공항 픽업존 소란 사건이 회의의 주요 안건이었다. 손흥민 선수, 지난번 공항에서의 일에 대해 언론이 계속 다루고 있습. 혹시 공식적으로 사과나 입장을 표명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한 기자가 즉석에서 물었다. 손흥민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제가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소란이 확산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 하지만 제가 그날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습. 그저 규정을 지키며 기다렸을 뿐이니까요. 라이드쉐어 업체 대표가 거들었다. 네, 사실 저희 쪽에서도 그 영상을 확인했는데 손흥민 선수께서는 매뉴얼대로 정중하게 대기하셨습. 문제는 일부 승객이 자기 권리를 지나치게 주장한 부분이었고 거기에 관리 시스템의 미흡함이 겹쳤던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기자가 마이크를 들었다. 공항 교통 담당자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우선 예약이 없는 승객과 예약된 승객을 구분해주는 시스템이 더 확실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 그리고 공항 측에서도 이용자들에게 규정과 순서를 알기 쉽게 안내해야겠죠. 저희가 현재 논의하고 있는 건 픽업 구역을 두 구역으로 나누는 방안입니다. 손흥민은 진지하게 귀 기울이더니 조심스레 손을 들었다. 저도 제안이 하나 있음. 일반 이용객분들께서도 더욱 인식이 필요하고 라이드쉐어 기사님들과 공항 스태프가 함께 존중 문화를 만들어가는 캠페인을 진행하면 어떨까요? 제가 직접 목소리를 보태 보겠습니다. 언론과 업체 관계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손 선수의 영향력이 큰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렇게 즉석에서 안전하고 서로 존중하는 라이드쉐어 픽업 캠페인 가칭에 대한 윤곽이 잡혔다. 손흥민은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를 공식적으로 내놓기로 결심했다. 며칠 뒤 한편 그날 공항 픽업존에서 소란을 일으킨 중년 남성의 소식도 곳곳에서 들려왔다. 회사 전무이사라는 직책을 내세워 공항과 업체들에게 압력을 넣으려 했던 그의 행태가 직원들의 내부 고발로 불거지면서 회사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회사 직원들이 익명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그는 회사의 대외 이미지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 특혜를 요구하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또 그가 해당 지역 공항의 시설 투자에 일부 관여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그 영향력이 절대적이진 않았다는 후문이었다. 어느 오후 라이드쉐어 업체 사무실에서 한 스태프가 동료에게 말을 걸었다 쳐. 그날 난리치던 분 결국 회사에서 직위 해제됐다는 소문이 있던데 들었어요? 언론에서도 공항 갑질 사건이라고 크게 다뤘잖아. 평판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모양이야. 아마 법적으로도 뭔가 조치가 있을지도. 하긴 손흥민 선수가 직접 뭘 한 건 없는데 워낙 이슈가 커지니까 공론화돼서 말이야.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리고 그 즈음 해당 남성이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는 소식이 돌았다. 일부는 자진 사퇴라 하고 일부는 사실상 해고라 했다. 공항 측에서도 별도의 공식 사과 요청을 하진 않았지만 내부 문건에 해당 인물을 사전 통보 없이 출입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했다는 말도 있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니까. 어느 조용한 카페 구석진 자리에서 그 남성은 지인을 붙잡고 한숨을 쉬었다. 난 그냥 빨리 차 타고 가고 싶었던 것뿐인데 괜히 손흥민이니 뭐니 끼어들어서 내가 이상하게 된 거라고. 지인은 고개를 설렁설렁 흔들며 달래려 했다. 그래도 방법이 좀 과했지 않아? 거기서 고함도 치고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요즘 세상에 곤란해. 다들 녹화하고 있잖아. 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일 줄은 몰랐어. 하지만 그의 태도는 아직도 어디선가 분노가 섞여 있었다. 참 억울해. 난 그냥 종종 VIP 대우 받고 빠르게 처리했던 일들이 익숙했을 뿐이야. 왜 갑자기 여기서 죄인 취급이냐고. 그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누구나 공평하게 대우받길 원하고 또 SNS가 발달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다수야. 특히 손흥민 같은 유명인은 사람들이 응원하니까 더 그렇지. 남성은 고개를 떨군 차에 할 말을 잃어버렸다. 약간은 자신이 지나쳤다는 걸 느끼는 듯했다. 하지만 아직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눈치였다. 그 무렵 캠페인 준비가 한창 진행되던 호텔 컨퍼런스룸에서는 안전요원, 라이드쉐어 기사 대표, 그리고 공항 측 매니저들이 함께 홍보 영상을 어떻게 찍을지 논의하고 있었다. 손흥민 선수께서 직접 출연하시면 좋겠죠. 물론이죠. 이미지가 좋으니까요. 그리고 픽업존에서 서로 존중하는 메시지를 담는 게 핵심입니다. 안전벨트 착용 강조, 그리고 기사님들도 승객을 존중하고 승객도 기사님을 배려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회의장 문이 열리며 깔끔한 정장을 입은 손흥민이 들어섰다. 안녕하세요.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오, 선수님. 일단 초안 보시면서 편하게 의견 주시면 됩니다. 손흥민은 테이블 위에 놓인 기획안을 하나씩 훑어보며 말했다.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건 서로 배려만 조금씩 해도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거였어요. 누구나 바쁘고 누구나 피곤하니까요. 참석자들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습 공항에서 갑질이 벌어지는 주된 원인은 나만 특별 대우 받아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번 캠페인의 슬로건을 함께하는 이동, 함께하는 존중 정도로 잡아보면 어떨까요? 손흥민이 환한 미소와 함께 제안하자 다들 박수를 쳤다. 그날 저녁 브리핑이 끝난 뒤 손흥민은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매니저와 함께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었다. 형, 나도 참 별일을 다 겪네. 솔직히 아직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 나는 그냥 평범하게 귀국해서 집에 가려던 건데 갑자기 소란이 커져서 매니저가 조용히 물컵을 밀어주며 말했다. 그래도 선수 덕분에 좋은 캠페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잖아. 사실 그 소란을 계기로 회사나 공항도 반성할 부분이 보인 것 같아.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긴 해. 나도 괜히 분노가 치밀어서 막말을 할 뻔했는데 잘 자제하길 다행이야. 그는 문득 공항 픽업존에서 자신의 길을 막아섰던 남성을 떠올렸다. 혹시 그분 지금 어떻게 지내나? 매니저가 조심스레 말했다. 글쎄 회사 측에서 조치가 취해졌고 언론에도 공항 갑질 사건으로 회자되다가 대부분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는 분위기지. 심한 욕을 많이 먹었나 봐. 손흥민은 살짝 눈썹을 찌푸렸다. 아무리 그래도 그분도 사람인데
너무 몰리는 건 아닌지 걱정되네. 뭐, 그렇게 느낀다면 언젠가 만나서 대화라도 해볼래? 가능하다면 사적인 자리에서 한번 풀어보는 건 어때? 아직은 잘 모르겠어. 일단 캠페인에 집중하고 싶어. 그래야 이 일이 헛되지 않으니까. 캠페인이 공식 발표되던 날 서울 시내의 한 컨벤션 센터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매체들이 몰려들었고 손흥민이 안전하고 서로 존중하는 라이드쉐어 운동의 대표 홍보대사를 맡게 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스탠딩 마이크 앞에 선 손흥민은 잠시 긴장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차분히 말을 이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 사실 며칠 전 공항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겪으셨습. 저 역시 너무 놀랐고 또 많은 걸 깨달았습. 제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혹은 다른 분이 높은 지위를 가졌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먼저 배려를 독차지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졌다. 손흥민은 마이크를 잡은 손을 살짝 떨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캠페인은 우리 모두가 규정을 지키고 서로 존중하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의식을 바꾸는 작은 시도입니. 저는 이 운동을 통해 지위나 유명세가 아니라 상호 존중으로 움직이는 한국의 교통 문화를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시 장내가 조용해졌다가 여기저기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손흥민 선수, 혹시 그날 마차를 빚었던 분께 따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한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다. 손흥민은 잠시 고민하다 진솔하게 답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께도 제 마음을 직접 전할 기회가 생기면 좋겠습. 물론 그분의 행동을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분명 뭔가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까요. 다만 존중과 배려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변함없습니다. 그때 뜻밖의 회견장 뒤편에서 조용히 서 있던 한 인물이 다가왔다. 공항에서 소동을 일으킨 바로 그 남성이었다. 주변 스태프들이 놀라서 막으려 했지만 그는 차분하게 손을 들었다. 죄송합니 초대받지 못한 자리인 줄 알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기자들도 분주하게 카메라를 돌렸다. 사람들은 술렁였지만 남성은 어딘가 수척해진 얼굴로 작은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며칠 전 공항에서 제가 지나치게 화를 냈습. 제 지위를 과시하며 행패 부린 것도 사실이고요. 그로 인해 많은 분들께 피해를 드렸음을 인정합니. 특히 손 선수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순간 곳곳에서 수군거림이 들렸다. 저 사람 아니야. 갑질하던. 와, 직접 나타났네. 그러나 남성은 고개를 숙이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손흥민을 바라봤다. 저는 개인적 사정으로 그날 시간이 정말 촉박했습. 가족 중 한 명이 수술을 앞두고 있었고 제 실수로 조금 늦어졌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을 막대하거나 폭언할 권리가 제게 있던 건 절대 아니었습. 뭐라 변명해도 틀린 행동이었어요. 장내는 숨죽인 채 그의 말을 지켜보았다. 모두에게 미안합니.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도 죄송합니. 제가 그날 누군지 아냐 같은 말을 하면서 당신을 깎아내리려 했던 걸 후회하고 있습. 제 지위를 내려놓게 되면서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손흥민은 당황스러워 보였지만 이내 차분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 저도 그날 뜻하지 않게 언성을 높이게 된 상황이 있었는데 좋은 모습은 아니었죠. 모두의 시선이 있었던 자리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남성은 미안함에 젖은 표정으로 다시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 저도 이번 캠페인을 통해 배우게 되었어요. 타인을 존중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뒤늦게라도 깨달아서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사과에 주변 몇몇 기자들조차 감동한 듯한 눈빛을 보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우르르 터지더니 손흥민은 한 발 다가가 남성에게 손을 내밀었다. 같이 노력해 봅시다. 모두가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요. 남성은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작게 대답했다. 네, 고맙습니다. 둘의 악수를 보며 장내 곳곳에서는 조용한 박수가 번졌다. 그날 이후 함께하는 이동, 함께하는 존중 캠페인은 빠르게 확산되었다. 공항 측에서는 픽업존을 예약 전용 구역과 일반 구역으로 구분하고 규정을 잘 알 수 있도록 전광판과 안내 음성을 대폭 정비했다. 라이드쉐어 기사들도
손님을 먼저 존중합시다라는 문구가 적힌 배지를 착용하기 시작했다. 저희 직원들에게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 갑질이나 특혜 요구가 들어오면 즉시 보고하고 공정하게 배차하도록요. 라이드쉐어 업체의 고위 관계자가 미디어 브리핑에서 그렇게 발표했다. 우리 공항도 이를 계기로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는 쪽으로 예산을 더 투입하겠습니다. 공항 교통 담당자의 다짐이 이어졌다. 각종 SNS에서는 이 캠페인 덕분에 픽업존에서의 대기가 훨씬 쾌적해졌다거나 유명인도 규정을 지키는데 우리도 따라야 한다 같은 반응이 올랐다. 손흥민이 직접 나서서 좋다. 정말 축구도 잘하고 인성도 훌륭하네. 그날 소동 부린 사람도 반성했다니 다행이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그간의 과정을 돌아보며 겸손히 말했다. 사실 전 스포츠 선수일 뿐인데 많은 분들이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니 책임감을 더 느낍니. 이번 캠페인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죠. 앞으로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한국의 교통 문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과도한 언론 노출을 경계했다.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 변화를 원하는 모든 분들이 주인공이니까요. 제발 너무 과한 관심보다는 실제로 실천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마무리 단계를 앞두고 공항 픽업존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이전에는 무질서하게 줄을 서거나 예약차가 없는데도 억지로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잦았지만 이제는 안내 스태프들이 정중한 태도로 모든 승객을 안내하고 있었다. 고객님 예약하셨나요? 네, 저쪽 픽업존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약을 안 하셨다면 일단 이 대기줄에서 대기하시다가 배정되는 차량을 확인해 주세요. 새치기가 없어지자 자연스럽게 마찰도 줄었다. 혹여나 왜 내가 먼저 못하냐고 따지는 사람에겐 스태프가 차분히 캠페인 홍보물을 건네며 설명했다. 모두 함께하는 공정한 시스템이 자리 잡히면 결과적으로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고 가는 승객들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기는 사례가 늘자 공항 측이나 라이드쉐어 업체는 이 변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현재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힌 만큼 다들 안전하게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방송에서도 짧은 공익 광고가 흘러나왔다. 한편 그 문제의 남성도 회사에서 물러난 뒤 시간을 갖고 지낸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익명으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글을 남겼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다. 나는 나름대로 억울한 사정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막대할 권리를 주지는 않는다는 걸 배웠다. 제 오만과 편견을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는 조금 더 겸손해지려 한다. 인터뷰나 공적인 자리에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캠페인 사무실로 마음으로나마 동참하고 싶다는 쪽지를 보냈다는 소식도 있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가족 곁으로 돌아가 자신이 미처 돌보지 못했던 일들에 시간과 마음을 쏟고 있다고 전해졌다. 며칠 뒤 캠페인 마지막 날 행사가 공항 픽업존에서 열렸다. 스태프들이 나와 깃발을 흔들고 라이드쉐어 기사들이 모자를 쓰고 환영 인사를 하며 손흥민도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오늘 행사는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 이런 문화가 계속 자리 잡고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흥민이 환한 미소로 말했다. 사람들은 열렬히 환호했고 여러 매체들은 그의 한마디 한마디를 생중계했다. 안전하고 편하고 존중하는 이동. 누구든 그 가치를 체감하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곁에서 공항 관계자가 덧붙였다. 오늘 이후로도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면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행사가 끝나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SNS에 사진과 영상, 해시태그를 올리며 소감을 나눴다. 공항 픽업이 이렇게 질서정연해질 수 있다니 대단해. 손흥민 선수 멋진 활동 응원합니다. 나도 이제부터 더 양보하고 서로 배려해야지.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스태프들과 함께 서로 존중하는 픽업존 표지판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매니저에게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이만하면 내가 할 일은 다 한 거겠지.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했어. 네가 보여준 진심이 모두에게 전해졌을 거야. 손흥민은 작게 웃으며 답했다. 그렇다면 좋겠어.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이런 변화가 이어지길 바랄 뿐이야. 그의 시선은 공항 픽업존의 새로운 안내판,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머물렀다. 모든 이가 함께 움직여 만들어낸 작은 변화. 여기서 끝이 아니겠지만 오늘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었다고 믿으며 그는 공항을 뒤로 했다. 공항 밖으로 걸어 나오는 길, 어느 기자가 그를 따라오며 물었다. 손흥민 선수, 다음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도 이런 캠페인을 계속 진행하실 생각인가요? 손흥민이 웃으며 답했다. 네, 저는 늘 현장에서 팬들을 만나고 또 일상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죠. 언제나 제가 필요한 곳이면 작은 힘이나마 기여하고 싶습. 누구든 이 이야기를 보고 나도 저렇게 배려해야겠다라고 느낄 수 있다면 이미 충분히 제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말에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접하는 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손흥민은 잠시 미소 띈 표정으로 생각하더니 차분히 말했다. 서로 존중하면서 이동하는 건 아주 사소한 것 같아도 우리 사회를 바꾸는 큰 힘이 됩니.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혹시 작은 갈등이 생긴다면 대화와 이해로 풀어나가길 부탁드려요. 결국 우리가 함께 만든 규칙과 배려가 더 나은 미래를 열어준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그는 인사를 나누고 차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옆을 스치듯 지나가는 공항 이용객들은 자연스럽게 캠페인 포스터를 보고 서로 존중이라는 문구를 곱씹었다. 어느새 소란 가득했던 과거의 픽업존은 더 나은 변화를 향한 시작점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저기 이건 제 카드인데 혹시 다음에 또 취재하실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저희 캠페인 공식 페이지도 팔로우해 주시면 이후 행사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행사 진행 스태프가 기자에게 건넨 명함을 흔들며 말했다. 기자는 웃으며 호주머니에 넣었다. 네, 꼭 구독하고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 저도 오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널리 알릴게요. 그러자 스태프가 한마디 덧붙였다. 네, 감사합니. 그리고 내일도 픽업존에서 작은 에피소드가 이어질 예정이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 또 지켜봐 주세요. 점점 개선되는 모습을 더 많이 전하고 싶거든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꼭 그렇게 하겠습. 이 캠페인 정말 계속 주목하고 싶어요.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공항을 오가고 각자의 목적지로 향했지만 그 여운만큼은 많은 이들의 마음에 남았다. 그리고 모두가 묵묵히 각자의 방식으로 이 변화에 동참하기 시작했다.